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자동차 관련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고 잠시이긴 하지만 자동차 전문 기자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특이하게 시계 브랜드를 자주 소개하는 편입니다. 오늘 새로운 브랜드의 시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스코프 안데르센, 이 브랜드는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데르센의 나라 덴마크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두 개의 박스를 열어볼 겁니다. 이 큰 박스는 시계가 들어가 있는 메인 박스고요. 이 작은 건 추가로 받은 시계줄, 스트랩을 포장한 박스입니다. 먼저 메인 박스를 열어볼게요. 스코프 안데르센이라는 브랜드명은 이 회사의 창립자인 두 친구 스코프와 안데르센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시계에 비해서 포장이 큰데요. 열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박스 안쪽에는 원목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니어에 우드 트림을 입힌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원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코프 안데르센의 1926 S입니다. 그 안쪽에 시계가 자리 잡고 있고요. 케이스 위쪽에는 제품 스펙을 적어 놓은 카드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주요 스펙을 보시면 이 시계의 특징이 요약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쿼츠를 포함한 무브먼트는 TMI VH31 스위프트 세컨드 모델이 탑재됐습니다. 시계 매니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TMI라고 하면 어떤 회사인지 모르실 텐데요. 이건 일본 세이코사 계열의 쿼츠와 무브먼트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내장된 배터리는 단추형이라고 하는 수은전지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2년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린 중저가 제품 중에서는 특이하게 사파이어 크리스탈 도움 유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와 미네랄 두 가지의 차이라면 사파이어가 긁힘에 조금 더 강하고 투명도가 더 높습니다. 대신 미네랄보다는 경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강점인데요. 20ATM, 즉 20기압 방수를 지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인지할 수 있는 단위로 환산을 하면 수심 200m까지 방수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시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이얼 모양을 보시면 야광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고요. 베젤이 돌아가는 형태, 즉 나침반이 없을 때 지도와 태양의 위치, 그리고 이 시계를 이용해서 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크라운, 용두는 사용하지 않을 때 돌려서 잠글 수 있는 나사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시계들에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사설이 길었고요. 제품 포장 안에는 따로 보증 카드가 없는데요. 스코프 안데르센 시계는 현재 보증 수리를 덴마크 본사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문한 후에 받을 때, 그리고 보증 수리를 위해서 절차를 밟을 때 제품을 주고받아야 할 경우에 DHL 특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계 본체를 열어보겠습니다. 원목 케이스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데 부피가 꽤 커서 이게 보관이, 크레드를 제거하겠습니다. 돔 보호용 스티커, 그리고 후면 보호용 스티커, 라떼르는 이미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스코프 안데르센의 1926 SE, 이 시계의 다이얼 크기는 39.5mm, 두께는 12mm입니다. 시계의 스타일과 기능을 생각할 때 두께는 적당하고요. 지름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남성용 패션 시계들 같은 경우에 42mm 정도가 유행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39.5mm니까 조금 작은데 이건 이 시계의 기능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이빙을 할 때 시계가 40mm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무게도 무게인데 다이빙 슈트 손목 끝 부분 같은 데에 걸려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를 채택한 것 같고요.
케이스 외곽에는 회전이 되는 블랙 베젤이 마련되어 있어서 나침반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젤 위에 다이얼들은 블랙 바탕에 썬레이 룬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썬레이라고 하는 건 햇빛에 반사되는 느낌이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다이얼 바깥쪽에 돔 글래스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가 채택됐습니다. 미네랄 글라스에 비해서 다소 비싸지만 투명도가 조금 높고 특히 긁힘에 강합니다. 다만 경도는 조금 약해요. 그 안쪽에 인덱스는 화이트 야광, 사실 야광이 아니라 측광이죠. 즉 이 도료 자체가 빛을 받으면 그 빛을 지니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두운 곳에 가면 하얗게 빛을 내죠. 야간 활동을 하거나 특히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럴 때 측광 도트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 다이얼 시계를 많이 착용하잖아요. 그리고 크라운, 용두는 이쪽에 달려 있는데요. 끝에 스코프 안데르센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요. 이 용두는 사용법이 좀 특이해요. 보통 여기에 달려 있는 라벨을 제거한 다음에 눌러서 돌리거나 잡아당겨서 돌리잖아요. 하지만 얘는 이쪽 방향으로는 아예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돌리면 쉽게 다이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용두 자체가 풀어져요. 순간적으로 안쪽의 용수철의 힘에 의해서 튀어나가요. 어느 정도 돌리고 나면 다이얼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한번 눌러서 잠가주면 눌리거나 이럴 일이 없죠. 자, 그리고 스코프 안데르센의 1926 SE에는 스왑 스타일 쿼츠, 즉 수정 진동자가 포함된 TMI VH31 무브먼트가 사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초침은 매우 짧은 비트로 움직이는데요. 이는 오토매틱 시계의 움직임을 연상시킬 만큼 매우 부드럽습니다. 참고로 TMI는 일본 세이코 산하의 시계 부품 전문 회사입니다. 이 제품의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316L이 사용됐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315, 316L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다른 시계 영상과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네이버 포스트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조하세요. 그리고 이 제품은 1926 SE 올 블랙 에디션인데요. 999개 한정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1926 SE에 보면 이 문자판의 색깔 그리고 이 케이스의 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블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위에 블랙 PVD 코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PVD는 물리적 진공, 증착의 약자인데요. 보통 진공 상태에서 금속 분말, 미네랄들을 제품에 흡착시키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이 흡착할 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는 기법이 사용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금속 분말 중에는 티타늄, 텅스텐 이런 것들 그리고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계 매니아 중에는 이 PVD 진공 흡착 제품을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 충격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긁힘을 받았을 때 해당 부분이 결국에는 까져서 이 안쪽에 스테인레스 즉 금속 질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계를 아주 깔끔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 칼라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대로 이 검은색이 점점 웨더링 되는 즉 이렇게 까져서 사용감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 검정색을 또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메탈 스트립에 PVD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벗겨지기 때문에 블랙 케이스의 시계들 중에도 블랙 메탈을 조합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도 올 블랙 세팅을 하면서 기본 밴드로 20mm 우레탄 밴드를 제공하고요. 추가 밴드는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나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 시계이다 보니까 이 우레탄 밴드가 가장 적합하죠. 하지만 다이버 시계라고 늘 물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다이버 시계의 이런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정장에도 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메탈 밴드라든지 가죽 밴드 그리고 나토 밴드 등 다양한 구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덴마크 시계 스코프 안데르센의 경우에는
스트립에 조금 독특한 방식을 적용해서 교체를 쉽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레버가 보이죠? 이건 시계 본체와 스트립을 고정하는 링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당기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링 내부에 스프링을 누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빼기만 해도 스트랩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코프 안데르센은 이런 우레탄 스트랩 말고도 나토밴드 구입 시 제공되는 링, 그리고 가죽 스트랩에도 이런 식의 레버가 달린 링을 제공합니다. 장착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 고정은 조금 쉬운데요, 검정색이다 보니까 홈이 잘 안 보여요. 사실 감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스트립을 제거했다가 다시 붙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착용 중에 이게 떨어지기도 해요. 반대 방향에도 동일한 편리한 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계를 한번 차볼까요? 이 우레탄 밴드는 사용 시에 땀이 차면 조금 느낌이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바로 벗어서 물세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조도 빠르니까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스트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바닥면을 보여드리는 것을 깜빡했네요. 뒤쪽 케이스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레이저 각인으로 About Vintage, 그리고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고, 바다, 물결, 그리고 도시 마천루의 윤곽이 그려져 있습니다. 테두리에 보면 이 제품의 주요 사양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제품 구입 시 추가로 제공되는 밴드를 열어보고 그 밴드를 이 시계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추가 박스입니다. 가죽 스트랩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나토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관계로 나토밴드를 선택했습니다. 안쪽에는 나토밴드 하나와 방습제, 그리고 별도의 이렇게 비닐 포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스프링 링 2개가 들어있습니다. 나토밴드를 시계에 장착하려면 이 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작죠? 케이스 규격에 따라서 20mm 제품이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별도의 레버가 있어서 안쪽에 스프링을 누를 수가 있어요. 이 레버가 없는 링 같은 경우에는 링과 시계 케이스 사이에 집어넣어서 잡아당기는 별도의 공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링을 손톱으로 눌러서 장착하고 탈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밴드입니다. 나토밴드, 줄루밴드, 이 재질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나토밴드는 조금 더 얇고 이 패턴이 이런 일자형 패턴이고요, 줄루밴드는 조금 더 두껍고 헤링본 패턴이 주로 사용됩니다. 모양에 따라 원피스와 투피스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원피스 나토밴드입니다. 링의 개수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는데요, 보통 원피스 링 같은 경우에는 2개에서 3개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하나, 둘, 3개죠. 나토 소속의 영국군 군인들이 시계라든지 각종 장비를 가방 같은 데 매달 때 나일론 끈으로 만든 작은 허리벨트 모양의 이 스트랩을 이용하면서 그 후에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된 겁니다. 그래서 나토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토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기존의 우레탄 스트랩을 제거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제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링을 장착하겠습니다. 쪽에 레버가 가르게 하는 게 좋겠죠. 요거 도구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속 터지는 작업입니다. 특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감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손 감각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시력이 좋으신 분들이 좀 유리하죠. 됐네요. 눈으로 확인 안 했는데 된 거였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한 방향으로 한 번에 넣습니다. 역시 영상을 찍을 때와 안 찍을 때 능력이 다르네요. 영상을 찍을 때 좀 더 힘들어요. 정확히 스프링의 핀이 케이스의 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토밴드를 장착하겠습니다. 여기가 위쪽입니다. 위쪽이 짧고 이런 버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가지 중에 이 긴 쪽을 이렇게 넣어서 케이스 밑으로 지나가게 한 다음에 땅한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그리고 고리가 하나 남죠? 긴 가지를 이 고리 안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하면 나토밴드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스코프 안데르센 1926 SE 올 블랙 에디션의 블랙 나토밴드를 장착해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계를 차보겠습니다. 신품 나토밴드를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의외로 뻣뻣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어야 부드러워지면서 시계 착용할 때도 좀 편한데요. 처음이라 좀 뻣뻣하네요. 손목이 굵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길이로는 여기에 간당간당 걸리니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밴드 길이를 넓혔는데 때문에 저같이 손목이 얇은 사람들은 이렇게 혀가 남게 되네요. 이것도 괜찮죠? 느낌이 괜찮습니다. 다이버 시계이긴 하지만 스타일이 꽤 댄디한 느낌도 있고 세련된 느낌이라 정장 입었을 때 셔츠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상으로 덴마크 시계 스코프 안데르센의 다이버 시계 1926 SE 올 블랙 에디션 다이버 시계의 개봉과 백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